여러분, 집에 있는 소금 하나가 지금 여러분 집안의 기운을 바꾸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혹시 소금을 아무렇게나 두고 계시다면 재물운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금전운이 확 트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 대박 기운 받아갑니다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집안과 사업이 꼭 대박 나시길 온 마음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소금은 그냥 요리에만 쓰는 흔한 조미료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싱크대 한쪽이나 장식장 위에 대충 올려두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집안 공기가 늘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진다든지, 이유 없이 지출이 계속 생긴다든지, 별일 아닌데 가족 간의 말다툼이 잦아지는 상황 말입니다. 또 집에 손님이 다녀간 날 괜히 기운이 처지는 느낌을 받은 적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우연만이 아닙니다. 소금이 가진 강한 기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소금 하나로 집안의 흐트러진 기운을 정돈하고 재물운의 흐름을 열어주는 전통 풍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준비물도 단순해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수백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집을 보호하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 사용해 온 지혜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만 잘 따라오시면 집안 분위기가 놀랄 만큼 가볍고 밝아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평소에 쓰는 소금을 한번 손에 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으로 보면 그냥 하얗고 작고 흔한 결정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작은 알갱이 안에는 자연의 기운이 정말 많이 담겨 있습니다. 바닷물이 태양 아래에서 천천히 증발하면서 남는 것이 바로 소금이죠. 그래서 소금은 바다의 깨끗한 기운과 햇빛의 따뜻한 기운이 함께 들어있는 자연이 만든 가장 강한 양의 결정체라고 합니다. 이 양의 기운 덕분에 소금은 오래전부터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탁한 흐름을 정리하는 물질로 알려져 왔습니다. 우리가 방 안에서 느끼는 무거움, 답답함, 습하고 눅눅한 느낌들이 사실은 음기와 탁기가 쌓여 만들어지는 것인데 소금은 이걸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 공간을 밝고 가볍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겨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소금을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풍요와 재물의 상징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상에 반드시 소금을 올렸고 손님이 많이 드나든 날에는 대문 앞에 소금을 뿌렸으며 출산방이나 아기를 돌보는 방 주변에도 소금을 두어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공간의 기운이 흐트러지면 건강과 재물이 함께 흔들린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그 흐트러진 기운을 다시 똑바르게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인사 소금단지 의식이 있습니다. 해인사는 과거 큰 화재가 여러 번 나서 스님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강한 화기를 막기 위해 절 주변에 소금단지를 묻는 의식을 시작했는데 이 전통이 무려 10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또한 어떤 마을은 불의 기운이 내려오는 지형이라 하여 마을 입구에 소금단지를 묻어 사고를 막고자 했습니다. 즉, 소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막아주는 보호막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옛부터 풍수에서는 집 안의 기운을 크게 맑은 기운인 정기와 탁한 기운인
탁기로 나누는데 소금은 특히 탁기가 몰리는 곳, 예를 들면 어두운 구석, 습한 화장실, 바람이 통하지 않는 현관, 사람의 기운이 많이 드나드는 공간에서 강한 정화력을 발휘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집안 곳곳에 두면 효과가 컸던 것이고, 지금도 많은 집에서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소금이 재물운의 흐름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봤다는 겁니다. 지갑에 돈이 아무리 잘 들어와도 집 안의 기운이 흐트러져 있으면 돈이 줄줄 새듯이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소금이 이 흐름을 정돈해 돈이 머물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거였죠. 그래서 부잣집일수록 소금단지를 집안 어딘가에 두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정리하자면 소금은 나쁜 기운을 빨아들이고 공간을 가볍고 맑게 만들고 재물운이 흐르는 길을 안정시키는 가장 간단하지만 강력한 정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들으면서 소금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옛 이야기나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오랫동안 써오던 공간 정리 기술 같은 것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청소를 하고 마음이 답답하면 환기를 하듯이 예전 사람들은 소금으로 공간의 흐름을 정돈해 온 거죠.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도 어려운 의식이나 복잡한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집에 있는 소금 한 줌이면 충분하고 누구나 바로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단계별로 아주 쉽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 집의 기운을 한번 직접 바꿔보세요. 소금이 그냥 놓여 있는 건데 어떻게 집안 기운을 바꾸나요? 하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사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집 안의 기운도 바람처럼 흐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때, 습기가 찼다가 빠질 때, 이럴 때마다 집 안의 기운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기운이 한 방향으로 쭉 흐르면 좋은데 어떤 곳은 막히고 어떤 곳은 엉켜 있고 어떤 곳은 너무 빨리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답답함, 짜증, 피로감 같은 걸 느끼게 되죠. 여기서 소금이 등장합니다. 소금은 눈에 보이지 않게 막힌 기운이 머무는 지점에서 정리 역할을 해주죠. 예를 들어 볼게요. 현관은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자리라서 흐름이 엉키기 쉽고, 화장실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음기가 쌓이기 쉽고, 싱크대나 주방은 물, 불, 습기가 뒤섞여서 기운이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자리를 기맥이 꼬이는 자리라고 하는데, 소금을 두면 이 꼬인 기운이 풀리면서 흐름이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쉽게 말하면 교통체증 난 도로에 신호등 하나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막혀 있던 게 풀리니까 재물운이 술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부잣집일수록 소금 단지를 집에 꼭 둡니다. 또 소금은 원래 주변의 습기나 냄새, 무거운 기운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걸 탁한 기운을 빨아들인다라고 표현한 거죠. 반대로 소금이 가진 밝고 건조한 성질은 주변의 맑은 기운을 번지게 한다고도 봤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잘 두면 공간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탁한 기운은 소금 쪽으로 모이고 밝은 기운은 바깥으로 퍼져나가고, 흐름은 자연스럽게 정돈되는 구조. 이게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기운이 산다, 생기가 돈다라는 상태입니다. 결국 소금이 하는 일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막힌 흐름을 풀어주고, 둘째,
새 기운이 들어올 길을 열어주고, 셋째, 공간 전체의 균형을 다시 잡아준다. 그냥 소금 하나만 두어도 공간이 확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집안의 기운을 확 바꾸는 핵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따라 할 수 있고, 돈도 거의 들지 않으면서 효과가 아주 좋은 방법들입니다. 우선 소금부터 준비해야겠죠. 어떤 소금이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집에 고운 소금. 그러니까 정제염만 있으시다면 그건 풍수용으로는 힘이 약합니다. 자연 그대로 거칠고 굵은 천일염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금이 가진 기운이라는 건 결국 자연에서 온 에너지인데, 가공이 많이 된 소금은 그 힘이 약해지죠. 입자가 살아있어야 주변의 무거운 기운을 더 잘 끌어당기고 정리해 줍니다. 그 다음은 소금을 담을 그릇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흔히 찾기 쉬운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통은 풍수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숨을 쉬는 물질이라서 통기성이 있어야 기운을 제대로 흡수하죠. 그래서 도자기나 옹기처럼 흙으로 만든 그릇이 가장 좋습니다. 색깔도 지나치게 밝은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밤색이나 갈색 계열이 안정감이 있어서 흐름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손바닥만 해도 되고 더 커도 됩니다. 중요한 건 재질과 기능입니다. 이렇게 소금과 그릇을 준비하셨다면 이제 담아야겠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그릇을 꽉 채우는 겁니다. 너무 가득 채우면 기운이 숨을 못 쉽니다. 80에서 90% 정도. 약간 여유를 둔 상태로 채우면 좋습니다. 소금 위에 공간이 조금 있어야 기운이 드나드는 길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뚜껑은 열어두셔도 되고 닫아도 됩니다. 다만 화장실처럼 습한 공간이라면 뚜껑을 닫아두는 게 좋습니다. 혹시 도자기 뚜껑이 있다면 가운데에 숯 하나를 올려두셔도 좋습니다. 소금과 숯이 함께 있으면 정화작용이 한층 더 강해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부분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소금 단지를 놓기 전에 잠시 멈추고 마음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풍수는 의도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놓는 게 아니라 나의 공간이 편안해지고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을 때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집 기운이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고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잠깐의 마음만 담아도 소금은 그 방향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은 배치하는 순서입니다. 소금을 둘 때는 아무 곳이나 먼저 두는 게 아닙니다. 기운이 들어오는 자리부터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현관, 주방, 화장실, 거실입니다. 현관에서 들어온 기운이 주방과 거실로 흘러가고 마지막에 화장실로 빠져나가는데, 이 흐름을 끊기지 않게 차례대로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각 공간에서는 되도록 눈에 딱 보이는 곳보다는 구석진 자리, 바람이 덜 통하고 기운이 정체되기 쉬운 자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신발장 아래쪽 구석, 싱크대 아래 수납장, 화장실 변기 뒤편, 거실 창가 모서리 같은 자리들입니다. 이런 곳은 탁한 기운이 고여있기 쉬워서 소금이 가장 빨리 일하고 효과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소금은 사실 드러내놓기보다 조용히 숨어서 일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금을 처음 두는 날은 절대 옮기지 마세요. 처음 24시간 동안은 주변의 무거운 기운을 흡수하느라 굉장히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이때 자리를 바꾸면 흐름이 깨지고 소금이 다시 적응해야 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두셨다면 하루 정도는 그대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체 주기입니다. 소금은 오래 두면 나쁜 기운을 계속 머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합니다. 보통 가정집은 매달 말일, 즉 28일 주기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사람의 몸과 자연의 흐름이 28일 주기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은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하고 화장실처럼 습하고 냄새가 쌓이기 쉬운 공간은 3일에 한 번씩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자주 갈아주는 만큼 공간이 훨씬 상쾌해지고 기운이 빠르게 바뀌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소금을 어디에 둬야 제대로 효과가 날까요? 바로 이 부분이 잘못되면 소금이 있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반대로 자리만 잘 잡으면 집안이 좋은 기운으로 채워지는 걸 거의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천히 제가 말하는 위치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공간이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입구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입이고 길로 치면 톨게이트 같은 곳이죠. 여기 흐름이 엉키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도 못하지만 들어온 기운도 제대로 자리를 못 잡습니다. 소금을 두는 위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현관문을 기준으로 바깥쪽 오른쪽 구석, 이 자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뒤섞인 기운이 처음으로 걸리는 자리라 소금이 제일 빨리 반응합니다. 만약 집 구조상 바깥에 두기 어렵다면 현관문 안쪽에서 오른쪽 아래 구석 아니면 신발장 맨 아래 칸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 소금 하나만 잘 두어도 집이 훨씬 덜 답답하고 현관문 열 때 턱 하는 무거움이 줄어드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김 선생님은 현관에 소금 단지를 두고 일주일쯤 지나자 끊겼던 거래처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기운이 돌면 돈도 함께 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집안 에너지 중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곳입니다. 먹는 걸 다루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강운, 재물운이 모두 이 공간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소금을 둘 자리는 크게 두 군데가 좋습니다. 싱크대 근처와 주방 안쪽 구석. 싱크대는 물과 불이 만나면서 기운이 흔들리기 때문에 소금이 그 불안정한 흐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냉장고 옆 선반이나 주방, 끝쪽 모서리 같은 곳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주방은 음식 냄새나 습기가 쌓이기 쉬워서 소금이 효과를 굉장히 빨리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곳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집안의 음기를 뿜어내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도 많고 습기도 많고 기운이 아래로 빠져나가는 공간이라 탁한 기운이 가장 많이 모이죠. 소금은 변기 뒤쪽에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손도 잘 닿지 않고 기운이 가장 많이 쏠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세면대 아래, 수납장도 괜찮습니다. 화장실은 다른 공간보다 소금이 훨씬 빨리 지칩니다. 냄새, 습기, 탁기가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3일에 한 번, 길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갈아주셔야 합니다. 이것만 해도 화장실 공기가 갑자기 깨끗해진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은 집안의 중심이죠. 가족들이 모이고 손님도 오고 TV나 소파 같은 큰 가구들도 있어서
기운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입니다. 거실에 소금을 둘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 절대로 가운데 두시면 안 됩니다. 거실 중앙은 기운이 흐르는 길이라 소금이 그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좋은 자리는 두 군데 정도입니다. TV 옆 모서리 아니면 창가 구석 자리, 이런 곳은 바람이 멈추는 자리이기 때문에 소금이 탁한 기운을 차분히 잡아줄 수 있습니다. 집이 괜히 어수선하게 느껴지거나 말다툼이 잦다 하시는 분들은 거실 구석에 소금 하나만 두어도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서울에서 고깃집 하시는 장 사장님은 얼마 전 제 조언대로 가게 카운터 옆에 소금 단지를 놓았는데 계산대에 앉아 있을 때마다 예전과 다른 기운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손님도 부쩍 늘기 시작해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며 만날 때마다 고마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하나만 말씀드리죠. 침실에는 소금을 두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침실도 정화되겠지? 하고 침실에도 소금을 두십니다. 그런데 침실은 사람이 가장 약한 상태가 되는 공간입니다. 잠잘 때 몸에서 빠져나오는 피곤함, 스트레스 같은 음기가 있는데 그걸 소금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잠이 불편해지고 꿈자리가 뒤숭숭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침대 옆, 침대 아래, 머리맡 같은 곳에는 절대 소금을 두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소금이 제대로 놓였는지, 주변은 깨끗한지, 흔들리지는 않는지 한번 살짝 둘러봐 주세요. 소금 풍수는 어려운 의식이 아니라 자리, 흐름, 청결,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집안 공기가 달라지는 걸 금방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주의해야 할 점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금기 사항들을 알아보죠. 이걸 잘못하면 소금이 오히려 집안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 수도 있으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먼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한 번 사용한 소금은 절대 다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워서 다시 요리에 쓰면 안 되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풍수에서는 그 소금이 이미 탁한 기운, 묵은 기운을 흡수한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몸으로 넣는 건 좋지 않습니다. 다 쓴 소금은 흐르는 물에 녹여서 버리는 게 좋습니다. 변기에 쏟아버리고 물을 내리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너무 많이 두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은 적당해야 합니다. 많으면 더 좋겠지 하고 집안 곳곳에 몇십 군데씩 두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오히려 기운이 무겁고 흐릿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소금은 정해진 자리, 꼭 필요한 공간에만 두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아지면 집안의 밝은 기운까지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금을 제때 갈아주는 것입니다. 소금을 아무리 좋은 곳에 잘 둬도 갈아주지 않으면 효과가 금방 떨어집니다. 특히 한 달 넘게 방치하면 소금이 탔기만 잔뜩 머금은 작은 돌덩이처럼 변해버립니다. 이 상태로 오래 놔두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반드시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소금 단지 위에 물건을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많이들 실수하시는데 항아리 위에 리모컨, 종이 박스, 잡동사니를 올려두면 소금이 기운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흐름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소금 위 공간은 가볍고 탁 트여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소금을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침실. 특히 침대 주변은 절대 안 됩니다. 잠잘 때 몸에서 빠져나오는 피로, 걱정, 스트레스 같은 음기를 소금이
그대로 빨아들이면서 잠이 뒤숭숭해지거나 꿈자리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또 식탁 위도 피해야 합니다. 식탁은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좋은 기운을 나누는 자리인데 소금이 그 흐름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머리 위 높은 선반도 안 좋습니다. 소금을 높은 곳에 두면 기운이 불안정해지고 사람 머리 위로 무거운 에너지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의외지만 가스레인지 바로 옆도 피해야 합니다.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한 자리라 소금이 너무 빨리 지치고 기운이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집에 따라서는 자잘한 충돌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 근처도 좋지 않습니다. 물이 지나가는 기운과 소금의 기운이 부딪혀 조화가 깨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금을 둘 때는 항상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금은 공간이 깔끔해야 제대로 역할을 합니다. 소금 주변이 지저분하면 기운이 엉키고 소금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죠. 여기까지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잘 지켜도 소금 풍수는 정말 안정적으로 그리고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소금 풍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소금은 집안의 기운을 정리해주는 청소기인데 그 청소기를 어디에 두고 어떤 마음으로 두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집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간단한 걸 내가 왜 안 했지? 이런 분들 많으시죠? 중요한 건 오늘 바로 하나라도 해보는 겁니다. 현관에 소금 하나, 주방 구석에 소금 하나. 딱 1분만 투자해도 집안이 좋은 기운으로 가득 채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댓글에 소금 대박 기운 받아갑니다라고 꼭 적어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합니다.